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도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마음의 힘을 길러주어 마음 독립을 하는 것. 일정 관리를 통해 생활 독립을 하는 것. 스스로 계획을 세워 학습 독립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조금 크면 혼자서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아이. 언제까지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지? 아무리 혼자 하게 해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보면 속이 상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 혼자 하게 도와주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여기에 아이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주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7에서 9세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입니다. 저자 이서윤님은 현직 초등교사이자 EBS 공채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초등생활 처방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교육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부모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하는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 독립,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요? 평생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로드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적응하고 있는 7에서 9세 아이들을 보면서 인생 독립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기가 참 어색한데요. 숙제 하나만 스스로 해도 만족할 텐데 벌써 인생 독립까지 신경 써야 해?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독립의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7에서 9세입니다. 이 시기는 학교 생활에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1에서 2학년 시기입니다.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의 긍정성을 느끼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습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7에서 9세 아이의 인생 독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 독립. 어려운 일을 대할 때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마음이 건강해야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저자는 마음 독립을 이루면 생활 독립과 학습 독립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도 감정이입 능력을 키우면 행동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학업성 취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공부하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힘들게 공부하여 성공한 사람, 빚더미에 앉아 바닥까지 좌절했다가 극복하고 다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좌절이나 상실, 위험 속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는 힘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공부뿐 아니라 모든 인간 생활에는 마음이 중요하죠. 아이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고 아이가 갖게 되는 마음의 힘이 바로 마음 독립입니다. 그럼 아이의 마음 독립을 위해 어떤 마음의 힘을 키워주어야 할까요? 저자는 마음 독립의 바탕이 되는 5가지 마음으로 자존감, 자율성, 정서 조절력, 긍정성, 끈기를 제시했습니다. 온전하게 사랑하면서 부정적인 감정까지 안아주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적절한 한계 내에서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어 아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자율성 높여주기. 감정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표현하여 해소하면서 힘들고 답답했던 부정적 정서가 사라지고 안정감을 찾게 되는 정서 조절력 길러주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익힐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 긍정성 높이기. 열심히 노력하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끈기 길러주기. 마음의 힘은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응원과 격려로 따뜻하게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책에서는 이 5가지 마음의 힘을 길러주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으니 책에서 좋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 독립. 아이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잘 독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독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혼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 독립이 잘 이루어진 아이는 문제 해결력이 뛰어납니다. 어디에 떨어뜨려 놓아도 잘 살 것 같은 아이들이죠. 너무 풍요로워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스스로 할 일이 없어져 생활 독립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서툰 모습에 답답함을 느낀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경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만 아이는 생활 독립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모님의 완벽한 모습에 주눅이 들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7에서 9세, 초등학교 1에서 2학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 무엇일까요? 학교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책가방과 준비물을 챙기는 일은 온전히 아이 몫이어야 합니다. 학교에 가면 자리 주변을 잘 정리하고 자신의 물건을 잘 챙기도록 도와주세요. 생활 독립이 학습 독립까지 잘 이어지게 하려면 일정 관리가 기본입니다. 7에서 9세가 되면 학교 숙제나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진행하며 일정표나 달력 시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집에 시계와 달력이 없다면 이 기회에 장만에 걸어두세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 예정이고 몇 시부터 학원이나 방과 후 교실을 가야 하는지, 잠은 언제 자고 스마트폰 사용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와 같은 시간과 날짜를 활용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을 정하는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아이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은 잘 보이는 곳에 보기 좋게 적어두면 좋습니다. 매일 아이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계획표를 점검하면서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 관리와 행동이 몸에 익으면 습관을 만들기 쉽고 자기 통제와 독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는 간단하고 명확해야 하며 아이가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이때 마음 독립에서 다루었던 자율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 좋습니다. 아이가 세운 약속을 잘 지켰을 때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아이는 자신에 대한 통제감, 조절력,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인 격려와 칭찬은 아이에게 가장 큰 보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일정 관리를 통한 생활 독립 외에도 책에서는 타인과의 생활 독립, 친구 만들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친구 관계 특징, 갈등 해결, 교사와의 관계 만들기 등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책을 참고하여 우리 아이 생활 독립의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셋째, 학습 독립.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자기 할 일을 똑 부러지게 하고 예의도 바른지 모르겠어.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놀고 싶고 딴짓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공부하는 절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력이 높으면 생활 습관도 훌륭할 수밖에 없고 학교 생활도 정돈되어 있으니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합니다. 7에서 9세는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학교 생활만 잘하면 학습의 기본은 충분히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시기야말로 학습 습관을 만드는 첫 시기이자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마인드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학습 습관이 잘 만들어지면 학교 생활도 즐겁고 첫 학교 생활에 대한 즐거운 감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학습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매일 방과 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해서 습관으로 정착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모가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명령 형태로 시켜서는 아이의 자율성을 절대 키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신의 학습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재적인 동기가 충만하여 공부를 스스로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작은 성공 경험을 자주 만들어줘서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라는 자아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학습 습관 형성의 첫걸음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에서 9세에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반드시 한다. 매일 내가 해야 할 공부가 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실천하겠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부 계획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부모가 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 혼자 알아서 계획을 세우게 놔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하루의 목표 과제를 체크리스트로 만들 때 큰 틀은 부모님이 제시해주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어 마치 아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는 체크리스트 실천 확률 높이기, 체크리스트가 안 지켜질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아이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 공부의 큰 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자는 초등 공부의 핵심을 딱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서, 수학, 영어. 시대가 변했는데도 여전히 국영수인가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달라진 시대에 따라 새롭게 배울 것도 생기지만 그 뿌리는 쉽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보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유모차에 앉아서부터 스마트폰을 보던 아이들이라 그런지 요즘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글자를 읽을 수는 있어도 문해력이 떨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독서를 잡으면 학습의 대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책의 재미를 느끼게 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게 크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가 멋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배움의 기쁨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에서 9세 독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는 이서윤 선생님이 아이가 자라는 매 순간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지만 7에서 9세는 어느 시기보다 아이의 독립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거의 모든 방법을 담고 있으니 아이의 인생 독립을 돕고 싶으신 모든 구독자님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스터디로드를 찾아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함께 성장합시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로인